예, 저는 금년 8월 20일 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취임한 김미곤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32년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주로 한 일은 그 소득보장, 중앙정부의 문제였다면 여기 와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사회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현실에서 녹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매우 기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청년 때 모습은 일반적인 청년들하고 거의 저는 동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이라는 것이 그 기존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는지 안 맞는지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른 청년들하고 뭐 같지만은 약간 달리 생각했던 부분은 대학 다닐 때 좀 방송용으로서는 맞지 않지만은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가 쓴 그러니까 율곡이 쓴 자격문이라는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이가 썼는데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뭐 10가지 그 경계 문구인데 그걸 보고 그분만큼은 못할지라도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 생에서 꼭 해야 될 거 10가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대부분 지키지 못한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나는 이 세상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절대로 자동차를 갖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도 갖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 왜? 골프라는 것은 제가 청년 때 골프를 보는 것은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고위층들이 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서 사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 뭐 등등 해서는 안 될 10가지 해야 될 10가지를 정리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청년 문제 요사이 심각합니다. 뭐 모든 청년 문제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좀 무책임한 이야기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빈곤의 문제, 청년 주거의 문제, 청년 창업의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이라는 게 이제 소득으로 나타난 빈곤을 따져보면은 청년층들의 빈곤율은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만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층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친구들은 독립해서 독립가구 단위로 그 빈곤을 따지니까 빈곤하지 않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부모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추어진 빈곤이죠. 캥거루족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빈곤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소득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차원적인 빈곤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득, 소비,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빈곤의 문제를 보면은 결코 일반인보다도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의 빈곤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 빈곤이다. 뭐 희망 없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세대와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매우 이제 심각한 부분인데 청년들이 잠재 실업률을 보면은 4명 중에 1명꼴 약 한 24.3% 정도가 잠재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인 저는 어떤 평상시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청년 문제가 오늘날 이 청년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못한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기업 부분입니다. 엄청난 사내 요보금을 쌓아두고도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로봇 사용하는 대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사용한다는, 그러면서도 엄청난 산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보건사연구원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청와대나 다른 회의에서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고임금 근로자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고임금 근로자들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는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자가 공의 고통 분담을 하는 상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청년 문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청년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청년의 문제를 미리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청년들이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한편에는 오늘날 세종 청년센터에서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서 세상의 어떤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스스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역량을 다 바쳐서 밀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내년에는 이 세종 청년센터가 전국의 청년들이 다 여기 와서 배우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으니까요. 배우고 이런 어떤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어떤 청년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우리 문제, 청년의 문제 남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계속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해 가면서 청년의 문제를 같이 푸는, 그리고 물론 그 속에서 기성시대들도 반성하고 도와줄 것이라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전국의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